하인을 숭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걔는 둔재입니까? 나의 잠재력을 제발 발견하셨으면 좋겠다는. 책 좀 읽어볼까? 5분만. 오늘은요, 나와 아인슈타인과 아가의 미소.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제목이고요. 큰 제목은 아인슈타인의 교육 철학에 관해서. 뭔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도 좀 고민을 하면서 이것도 어려운 책 시작하는 거 아니야? 고민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게요. 아인슈타인의 교육 철학에 관하여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남긴 명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명언을 토대로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그 방향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까요? 저자는 자주 리뷰를 하는 책의 저자고요. 이분이 이제 과거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학학원을 이제 하나 설립을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이분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입시 위주 수학만 가르치는 그런 학원은 아니다. 나는 뭔가 연구를 하고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을 만들고 싶다. 그런데 요즘 입시 위주의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어떤 학부모가 그 학원을 보내겠냐고 하며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이 저자분이 학원을 설립을 해서 이 교육 철학이 이제 좋으니까요. 한 1, 2년 만에 그 학원의 아이들이 꽉 찼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 됐고 한 10년, 15년 정도 학원을 이제 운영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그 학원의 어떤 그 철학, 아이들 교육 철학, 그리고 이분의 교육에 대한 가치관 이런 부분들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학부모들과 교육 관계자분들한테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북으로 이제 만들어내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책으로까지 이제 출간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아인슈타인의 교육 철학에 관하여 나와 아인슈타인과 아가의 미소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 굉장히 많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읽어봤을 때 부모는 단지 신의 어떤 신성한 존재인 한 아이를 대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존재라고 배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는 초대장도 없이 비자발적으로 지구에 온 방문객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 비밀조차 경이롭다. 방문객인 거죠. 부모는 단지 이 지구에 오기 위해서 어떤 툴이 된 것 뿐이고요.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와서 뭔가를 이제 행하고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본인이 찾고 그러기 위해서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처음 화두로 던진 게 뭐냐면 아이가 굉장히 해맑게 웃고 항상 즐겁잖아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이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아이는 자기가 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우주가 자신이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 스스로는 내가 이 지구에 왜 왔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아이는 항상 미소가 해맑고 즐겁다. 결국에는 신이 너무 할 게 없고 재미가 없어서 뭔가 지구에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일단 던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이들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애기들 보면 막 맨날 어떤 그 즐거운 것도 아니고 재밌는 것도 아니고 막 까까까까 대고 웃고 막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항상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른들이 봤을 때 에이 저건 하면 안 돼!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호기심도 굉장히 많고 상상력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아이들이 뭔가 그림을 본다던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우리와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를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미 갖고 태어난 호기심과 상상인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자라면서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라던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제에 의해서 점점 사라지고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너무 아쉽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특별한 재능은 없다. 단지 열정적인 호기심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굉장히 아인슈타인이 머리도 좋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은 그 호기심을 어렸을 때 있었던 호기심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유지가 되었다는 그거 하나가 굉장히 큰 차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어른들이 주입식 교육을 시키죠. 부모들이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아이가 뭘 해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귀찮아, 왜 물어봐? 이런 식의 반응이 점점 아이들이 갖고 있는 호기심이나 모험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저자가 생각을 해봤대요. 그렇게 호기심 많고 천진난만한 맑은 미소를 갖고 있던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어른들의 그런 억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미소가 점점 사라지고 그러다가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일만 하는 로봇, 노예소년이 돼가고 청년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시키는 일만 하다가 삶에 찌들어서 나중에는 눈에 빛이 하나도 없는 좀비가 되어버린 어떤 노인, 그 노인이 막 상상이 가더래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 역시도 꿈이라는 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헤매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 이런 삶을 살아온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발 아인슈타인은 이런 식의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죽여버리냐. 제발 그러지 마라. 응? 스스로 본인들이 질문하면 질문하도록 내버려 두고 질문에 대해서 억압하지 마라. 그리고 스스로 본인이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우리는 떠다 먹여주잖아요. 근데 그 떠다 준 거를 받아 먹기만 한 아이는요, 절대 상상력이 뛰어나고 창의력이 있는 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뭐라 그러냐면요, 지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평생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다. 그리고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에는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은 이 세상 전부를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인슈타인, 이 책에서 아인슈타인 명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명언들을 하나씩 다 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과학자일까? 물리학자일까? 아니면 철학자일까? 굉장히 의문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 혼자만의 어떤 생각으로 뭐 상대성 이론이랄지란 것들을 이제 발견해내면서 그것들이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철학에 녹아있는 듯한, 그래서 이분은 저는 철학자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싫어하시겠죠? 아인슈타인? 우리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과를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나는 별로 상상력이 없고 아이디어도 없어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나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커왔거든요. 근데 여기 아인슈타인 뭐라 그랬냐면요, 상상력이 사라지면 이제 이성만이 남고 직관이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직관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성에 눌려서 이제 없어지는 건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자라나면서 상상력보다는 이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인슈타인 뭐라 그랬냐면요. 직관은 신이 주신 선물이고 이성은 성실한 하인이다. 저는 신이 주신 선물을 버리고 성실한 하인만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선물을 잊어버리고 하인을 숭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제가 여태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제 머리가 좀 크고 나서 세상 경험을 많이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 이렇게 갇혀서 살았구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여기서 또 한 얘기가 있어요. 상상력이 사라진 우리는 비슷한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 맞죠?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이런 아인슈타인, 뭐 에디슨 좀 다르지만 이런 분들은 굉장히 다른 사고를 한다고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퇴화를 시켰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저는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만 하는. 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저 역시 아이들처럼 상상력과 호기심이 많았던 아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키우려고 노력한다는 거. 제가 노력을 하면 다시 깨어나겠죠. 여기서 또 그런 게 있어요. 천재가 따로 있고 능력도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크기가 정해져 있다. 누구는 크고 누구는 적고, 그러니까 천재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천재고요. 나무 타기의 실력으로 물고기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나무 타기 할 수 있습니까?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정말 진정한 물고기고 거기서 정말 뛰어난 물고기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가 나무 타기를 못한다고 해서 걔는 둔재입니까? 아니죠.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시면은 이렇게 상상력과 호기심이 퇴화해버린 어른이고요. 이해가 가신다면 오 이러면서 나도 다시 상상력을 키워보자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어른이 이미 이렇게 살아버렸으니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는 제발 그 상상력이 없어지지 않게, 퇴화되지 않게 우리가 노력을 좀 해보자고요. 왜 그들에게 어른들의 잣대로서 강요를 합니까? 응? 그리고 제발 내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 정말 나는 천재야, 그런 거를 의심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비단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요. 나의 가능성을 제발, 나의 잠재력을 제발 발견하셨으면 좋겠다는 정말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미 머리가 굳어버린 어른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머리를 좀 튀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굉장히 듭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 책은요, 아인슈타인의 교육 철학이라는 그 제목 때문에 이제 어린이라는 말로 이제 뭐 어린이와 선생님과 부모님께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면서 책이 끝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고 모두 다른 능력을 갖고 태어나요. 그런데 그 능력을 내가 태어나면서 까먹는 거예요. 저쪽에서 조상님들이 저를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데 그 능력을 네가 세상에 와서 발견하라고 까먹게 한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엔 이미 능력이 있어요. 능력의 크고 작기의 차이는 없어요. 다 능력은 많이 크게 있어요. 나만의 능력이 뭔지 발견을 하시면서 모든 거에 항상 질문을 던지고 호기심을 갖고 상상력을 갖고 머리를 열어서 사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정말 명언을 많이 남겼구나. 그리고 철학자구나.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이북으로 있으니까요. 아인슈타인의 어떤 교육에 관한 그 책을 읽어보시면서 사고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역시 스티븐 최 아인슈타인의 교육 철학에 대하여 나와 아인슈타인과 아가의 미소 리뷰를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다소 철학적인 내용이라 제가 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책 좀 읽어볼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책 좀 읽어볼까? 끝!